오늘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딱 열어봤는데요. 와, 대한민국 자산시장이 마치 두 개의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눈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죠. 비유하자면 한 명은 미래를 꿈꾸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은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차고 땅만 보고 걷는 모습이랄까요? 아,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오늘 자료가 바로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경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현장인 환호성이 터져 나온 주식시장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5,677.25포인트, 네.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예요. 코스닥도 거의 5%나 폭등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좋았다, 이 수준이 아니네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설 연휴 직후에 시장이 이렇게 터져버렸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일단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대기 수요. 아, 대기 수요? 며칠 동안의 연휴 동안 꽁꽁 묶여있던 투자금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그냥 쏟아져 들어온 거죠. 마치 며칠 동안 닫아뒀던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와, 그 물줄기가 어마어마했군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물줄기가 그냥 사방으로 퍼져나간 게 아니라는 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자료를 뜯어보면 아주 명확한 타겟이 있었어요. 시장을 이끈 주역들. 그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와 같은 대형주였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19만 원을 돌파하고 SK하이닉스도 급등했어요. 한국 증시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앞장서서 지수를 끌고 간 거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연휴 동안 쌓인 자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동력이 있죠. 바로 반도체 업황이 드디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회곡세에 접어들었다는 강력한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AI 열풍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정말 좋아질 일만 남았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아, 그 믿음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이 대형 기술주로 집중시킨 겁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기대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미래의 실적을 미리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역은 좀 의외였어요. 바로 증권주입니다. SK증권, 한화투자증권 같은 회사들이 상한가를 치거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어요. 네, 맞아요. 반도체는 그렇다 쳐도 증권주가 이렇게까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엔진이요? 네, 첫 번째 엔진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렇죠. 이게 성공하면 증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될 거고 그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예상이 깔려 있는 거죠. 잠시만요. 그런데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선언에 가까운데 시장은 벌써부터 이걸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건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원래 현실보다는 한두 발짝 앞서가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엔진이 힘을 보태준 거죠. 이건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증시 화랑 그 자체입니다.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증권사들의 핵심 수익원인 위탁매매 수수료 수입이 급증할 테고 맞습니다. 시장이 좋으니 자기 자본 투자 수익도 늘어날 거라는 아주 직접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선순환 고리요? 네,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도주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밸류업이라는 미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서 시장 전체에 활기가 도니까 그 온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증권주가 다시 폭등하는 구조. 와, 희망과 현실이 서로를 밀어주는 형국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를 뒷받침한 큰 손들의 움직임도 인상적입니다. 잔류를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었어요. 네, 각각 8,500억 원 그리고 1조 400억 원 순매수.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 바이잉과는 차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이번 상승세의 질을 다르게 만듭니다.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은 감정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요. 그렇죠. 보통 거시경제 지표나 산업 전망 같은 펀더멘털을 보고 움직이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다는 건 이 상승세가 꽤 단단한 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꽤나 정교하게 베팅을 한 셈이죠. 오늘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기대라는 고급 연료를 가득 채우고 미래를 향해 질주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선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연료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시선을 돌려 부동산 시장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네, 로켓은커녕 차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꼼짝도 못하는 느낌이에요. 자료에서 뽑아낸 키워드는 양극화와 규제인데 먼저 매매 시장부터 보죠. 서울 아파트 매매의 87%가 15억 원 이하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왜 하필 10억일까요? 이 숫자가 무슨 마법의 숫자라도 되는 건가요? 그게 마법의 숫자라기보다는요. 네. 거대한 벽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15억이라는 선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가격대가 아닙니다. 아, 인위적인 거군요. 네, 정부의 15-15 부동산 대책이라는 강력한 정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선이죠. 핵심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시장은 그 정책에 아주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15억이 넘는 집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고속도로에서 고급 세단은 아예 진입을 막아버리고 일만 차량만 갓길로 다니게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금의 흐름이 대출이 가능한 15억 이하, 특히 자료에 나온 노원, 성북, 강서구 같은 6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가 몰린 곳으로 향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키 맞추기 장세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키 맞추기요? 고가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는 2중 3중의 족쇄에 묶여서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반면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운 중저가 단지로 집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의 가격이 상급지와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주식시장이 미래의 기대를 보고 달린다면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제약이라는 벽 앞에서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눈치 싸움이라는 표현이 정말 피부에 와닿네요. 살 수 있는 사람과 팔아야 하는 사람 사이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매매 시장보다 더 심각한 건 임대차 시장인 것 같아요. 전세 실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네, 매매 시장의 한파가 임대차 시장에는 더 혹독한 폭풍으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수치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가요? 서울의 전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1%나 줄었고 성북구 같은 곳은 무려 91%가 급감했습니다. 와, 91%요? 네, 작년에 전세 매물이 100개 있었다면 지금은 단 9개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매물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시장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정말. 이 학교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건 뭐 집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갱신계약 비중의 급증으로 나타난 거고요.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가구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는 건 사실상 비자발적 눌러앉기 아닙니까? 울며 겨자 먹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전세 풍기 현상은 도미노처럼 다음 현상을 유발합니다. 어떤 거죠? 바로 전세의 월세화 가속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수 없게 된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 시장으로 밀려나게 되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주 잔인하게 작동하는군요. 전세 공급은 사라지고 월세 수요는 폭증하고 네, 그러니 당연히 월세 가격이 치솟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월세 20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 비중이 16.8%까지 높아졌다고 나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이건 과거에는 일부 고급 주택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이제는 평범한 아파트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명백한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와, 주식시장에서는 자산 증식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바로 옆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장의 주거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상황이네요. 네,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대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의 규제에 묶여 차갑게 식어버린 이 극명한 대비.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력이 다르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업황 회복,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아직 완전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 미래의 기대감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격으로 기꺼이 사는 거죠. 일종의 긍정적인 희망 회로가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시장은 그 희망 회로가 아예 차단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15억 이상 대출 금지라는 아주 강력한 명확한 현재의 제약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더라도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아, 그래서 투자 수요는 빠지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거군요. 네, 주식시장이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비행기라면 부동산 시장은 현실의 벽 앞에 선 자동차와 같습니다. 결국 주식은 환희, 부동산은 눈치 싸움이라는 헤드라인이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이끄는 시장과 규제가 이끄는 시장의 차이가 이렇게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가 지수부터 서울의 텅 빈 전세 시장까지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두 얼굴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두 시장을 보면서 우리는 장기적인 가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이 뜨거운 기대감이 현실의 실적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언제든 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는 위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지금은 강력한 규제에 묶여 있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필수제인 실물 자산,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걸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명확한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자산의 가치를 밀고 당기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는 미래에 대한 꿈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벽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두 힘의 균형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볼 중요한 단서를 얻은 셈이죠.